저는 김지원이고요. 전 데이케어에서 EC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아이들이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포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더 가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데이케어나 이런 데서 발론티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지 실질적으로 여러 다른 EC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데이케어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지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고요. 전 데이케어에서 EC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4년 반 정도 됐어요. 4년 반? 네. 혹시 어떻게 캐나다 오셨어요, 처음에? 그냥 이제 조금 다른 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 영주권도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일을 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영주권자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저는 프로세싱 중이에요. 그러면 워크 퍼밋 현재는? 네. 그럼 혹시 여기서 학교는 어느 거 나오셨나요? 저는 조지 브라운 EC Early Childhood Education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4년 동안 계셨을 때 생활은 어때요, 토론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줄 직업이 보육교사 EC가 혹시 어떤 정확한 직업인 건가요? 그냥 보육교사인데요. 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리지에서 2년 과정으로 하고 있고, ECA는 1년 과정으로 해가지고, ECA는 이제 보육교사긴 한데 보조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C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세요? 저는 지금 데이케어에서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총 일하신 기간은 한 2년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7개월을 딴 데서 먼저 하시고 지금 네. 계신 곳에서 2년 네. 근무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일하는 데이케어는 어느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인가요? 지금 저는 토들러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6개월, 17개월부터 그 다음에 26개월, 27개월까지 아이들에 따라서 그 개월수가 나눠져서 앞에 언급하긴 하셨는데 캐나다 오면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택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외 동기나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애들을 원래 좋아했었고, 애들 가르치면서 율동하고 동화구연, 노래라든지 애들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직업을 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컬리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저는 이제 인디드를 통해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링크로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이트로 가서 이제 하고, 동네에 큰 그런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먼저 좀 체계가 좀 잡혀 있는 곳 같으면 서류 먼저 통과한 사람한테 폰 인터뷰가 오겠죠? 첫 번째 전화 인터뷰가 먼저 와요. 그 전화 인터뷰가 뭐 5분 이런 게 아니고 막 10분 넘게 가는데 자세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론적인 것도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폰 인터뷰를 통과하고 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 저희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프랙티컬 인터뷰라고 하루 동안 거기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봐야 돼요. 그 한 루틴을 다 해보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 점심시간도 딱 1시간. 그래서 이제 스태프룸에 가서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리뷰를 또 적어서 보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 남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동료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미뤘을 때 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같이 잘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협동심도 보는 질문을 했네요. 네. 저희는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조그마한 룸에서 2명 아니면 3명씩 일하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완전히 하루가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만약에 어떤 가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러면서 나는 일단 다른 사람들하고 말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곳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애들 우는 소리, 그리고 애들 이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엄마들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배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2년 차도 되고 이게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교사로서 일과가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시프트가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7시 반부터 아이들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스낵도 주고, 그다음에 애들이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9시 정도 되면은 각자 반으로 이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아이들을 받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은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선생님이나 두 선생님 정도가 아이들 3반 정도로 다 한꺼번에 받아요.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아침에는 한 사람당 7명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버가 오버되면 매니저를 호출하거나 다른 선생님을 호출해갖고 도움이 필요해. 우리 애들 지금 많아? 그럼 빨리 오거든요. 선생님 출근하는 대로 자 그럼 너희 반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프리플레이를 하거든요. 놀아주고 그다음에 그때 사진 찍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활동하는 걸 이렇게 찍어서 하이마마라고 앱부터 보내면 엄마들이 이제 바로바로 보고 커멘트가 바로 오거든요. 우리 애 지금 모자 안 써진 것 같아. 제대로 써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진 찍기 전에는 항상 다 체크를 해요. 9시 반부터는 애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혀요. 바깥 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바깥에서 애들을 1시간 동안 놀게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을 하는 걸 찍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준에 맞는 활동들을 해서 크래프트면 크래프트 아니면 옆에서 블럭이면 블럭 뭐 물놀이라면 워터플레이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애들 하게 한다면 사진은 계속 찍어요. 모든 아이들이 사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점심시간이 11시 15분 30분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다이퍼 체인지도 먼저 하고 뭐 이머전시다 그럼 언제든지 체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냅타임이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냅타임을 하는데 애들이 잠을 제대로 안 자는 애들이 많아요. 열심히 이제 케어를 하면서 2시간 정도 냅타임이 끝나고 나면 다이퍼 체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바깥 놀이를 시작합니다. 가서 또 1시간을 놀아요. 저희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어떻든 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번개가 없으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공을 차고 그 다음에 눈덩이를 던져주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진을 또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서 애들은 그때 되면은 굉장히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애프터는 스낵을 먹이고 그때 되면은 한두 명씩 픽업을 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땠다 아이가 했던 거를 인상 깊었던 일을 이제 언급해주면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은 퇴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근무 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모든 데이케어들이 7시 반에서 6시까지예요. 그 사이에 조금씩 선생님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까 아침에는 한 선생님이 최대 7명? 8명까지 네. 케어를 한다고 하셨는데 9시 전요. 9시 전에. 그럼 네. 9시 이후엔 한 사람당 선생님이 5명요. 토들러일 경우에. 네. 법적으로 그게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사진을 보내고 하는 업무도 다른 데이케어에서도 하는 어떤 데이케어에서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걸 프린터에서 붙여갖고 종이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종이 쪽지에다 적어서 오늘 어땠어요? 밥을 잘 먹었어요? 이런 거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일하면서 이 일을 해보니 이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누군가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자신 스스로가 이제 뿌듯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읽어준 책이었다면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골랐어요 이러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아이들이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뿌듯했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민으로도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니까 네. 선호하는 직업이어서 혹시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일하는 데는 조금 후하게 주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4만 불 플러스 온타리오에서 주는 돈을 조금 더 주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직업이 국가적으로 조금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당 2불을 더 받거든요. 4만 불 플러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3만 8천 불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근데 이제 다른 조그마한 데이케어에는 되게 적게 받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되게 적게 받았었어요. 시간당 16불? 정부 보조금도 못 받았었거든요.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일도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일 중에 이것도 커스터머 서비스라서 좋은 얘기를 아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싸우더라도 자 너가 친구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아이들이
애들이 커가면서 다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을 또 이렇게 뭐 내리거나 올릴 때도 살포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더 가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게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나이 막론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꿈같은 그런 장밋빛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은 여기서 보육교사가 이제 대우받는 게 선생님으로서 대우받는 것보다는 그냥 애들 봐주고 이제 안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되게 약간 씁쓸해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왔었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 직업을 추천하나요? 말하기를 아침부터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굉장히 다운이 돼가지고 아침에는 말을 안 하는데 근데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한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것이 들으더라도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리고 몸이 좀 튼튼하고, 같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짐 자주 다니고요. 그러면 이 직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이라던가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 그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뭔가 조언이 있을까요? 약간 이론적인 면에서도 외우시고 면접에 응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각 학기마다 하거든요. 그 실습 시간에 했었던 그런 일화라든지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폰 인터뷰나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캐나다 오시려는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또 따로 있을까요? 먼저 오실 때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바쁠 때는 영어가 안 나와요. 애들이 다쳐가지고 나 아이스팩 필요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고 학부모들한테 어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아프면 제가 또 학부모들한테 저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기 전에 전화 영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오고 나서도 그렇게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국에서도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육교사 생활은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나요? 정교사로 일한 게 아니고 서플라이로 일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약간 더 제 시간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대상도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쉬웠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페이퍼워크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하고 있어야 되는 게 1분 1초 처음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나가는 것까지 계속 아이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먼저 한국에서 이제 다 정하고 오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이제 데이케어나 이런 데서 발론티어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지 실질적으로 여러 다른 EC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데이케어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지원님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